자, 그럼 오늘도 또 이렇게 이 미국이 이제는 이란에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를 한다고 스콧 베센트가 인터뷰에서 밝혔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는 중국까지 노린다. 이거가 될 수가 있는데 결국에 궁극적으로 노리는 거는 저는 중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란 지금 제재를 이미 미국이 하고 있어서 웬만한 나라는 이란이랑 거래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 달러로 거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제가 알게 모르게 계속 뒤에서 이란 원유를 사주면서 금으로 거래한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죠? 위구르 그쪽에 티벳 그쪽 쿤눈 은행으로, 그러니까 지방 은행으로 이렇게 거래를 한다. 이거 제가 예전 영상에 올렸습니다. 이게 몇 달 전이죠. 이게 4개월 전 영상에 제가 이거 쿤눈 은행 있잖아요. 쿤눈 순환 모델에서 이란이 지금 원유를 해상으로 운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육로로도 또 수송을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이란이 대륙 국가예요. 그래서 주변에 인접한 이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육지로도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었다. 위안화로 대금 지급을 해서 이런 식으로 거래를 이미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은 뒤에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중국 비중 여기 90%가 되어 있다. 이란이 석유 수출이 90%가 된 이유는 다 뒤에서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중국을 제재할 수 있을까요? 중국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해볼 테면 해봐라. 그래서 한번 이게 어떤 일인지 한번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게 펼쳐질지 한번 매크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미국은 이란을 굴복시키려면 이미 무력을 안 됐죠. 그래서 경제 제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잘 될까?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이 돈줄을 건드려야 되는데, 중국의 돈줄을 진짜로 건드리는 순간 이란 제재가 이제는 미중 금융 전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공포를 파는 단계이다. 그래서 베센트가 이런 얘기를 해서 이란에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조금 공포를 조장하면서 빨리 이란이랑 거래하지 마라 이렇게 압박을 주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단계인데 진짜 뉴스는 아직 안 나왔죠. 지금 뭐 예고된 뭐 주요 금융기관 어떤 뭐 기관을 제재할 것이다 이런 거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2차 효과, 과연 이제는 이것 때문에 미중 금융 전쟁이 벌어져서 지금 중국이 미국 국채를 투매하냐 뭐 이런 상황까지 올 거냐, 이것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말만 이렇게 했지 제대로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트럼프가 타코한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단계 같고요. 그래서 오늘 다룰 순서는 첫 번째는 무슨 일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왜 갑자기 중국이 나오고, 그다음에 대형은행 제재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고, 그다음에 중국의 대응 카드 그래서 왜 금인가, 그리고 미국의 아킬레스건, 그다음에 무엇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8월 24일 미국 재무부는 이란의 이 남은 이 금융 연결망 이거 예전부터 했는데 그냥 엄포를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팩트만 추리면은요 한 60여 개 있잖아요. 60여 개의 이 첫날 제재된 개인 기업 선박이 있고요. 그다음에 5개 분야: 디지털 자산, 기술, 금, 항공, 해운. 그래서 비공개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국의 이란 관련 거래를 중단 일정을 별도 통보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주요 금융기관 제재 가능성을 예고했거든요. 그래서 단순 이제 추가 제재가 아닙니다. 베센트는 이를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경제 전쟁으로 규정을 했다. 표적은 거래 자체가 아니라 연결망이다. 이란 석유가 팔린 뒤 외화가 이란 정부, 그다음에 이란 혁명 수비대 이런 데로 돌아가는 이 경로를 전체를 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금이 5개 핵심 분야에 포함됐다. 그래서 이란 관련 금괴 정제업자, 그다음에 거래자, 금고, 국경 간 금 흐름까지 조사 범위가 넓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의 이 본질은 선택 강요다. 이란과 거래할 자유는 있지만 그러면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이룰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랑 거래하지 말라. 안 그러면 스위프트에서 배제해 볼 수 있다. 니네도 제재 당할 수 있다. 조심해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요. 인터내셔널 스테커에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베센트가 이제 전면 경제 전쟁을 개시했다. 시계가 막 똑딱거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오퍼레이셔널 이코노믹 아웃캐스트를 개시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금 이렇게 이런 이란 경제 제재를
실행을 해서 이란에 남아있는 금융 연결망과 전 세계 자산 이동 수단을 차단하기 위한 공격적인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의 이제 모든 국가들에 대한 메시지가 직설적이다. 미국의 이런 요구에 순응하지 않으면은 여기 나와 있죠. 달러 시스템에서 차단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60개 이상의 단체와 개인 선박을 표적을 하고 있고요. 아까 5개 부문 얘기했고, 그다음에 각국의 이란 관련 활동이 종료할 명확하지만 비공개 기한을 통보를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말까지 주요 금융기관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예고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걸 보시면 이거 엄청나게 강력한 제재구나. 그래서 재무부가 이란 수익의 이 제로 유출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 중에 중국은행 및 해운 회사들에 대한 잠재적 조치가 제기되었다. 베센트는 이란 최대 국영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를 발표했다. 멜리 은행의 모든 지점이 폐쇄되어야 한다. 그는 이보다 더 광범위한 경고를 하고 있었다. 이를 이었다. 그래서 보면은 이란을 대신해 이 돈 세탁을 촉진하는 모든 단체는 이거 중국인데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제거될 것이다. 시계가 이제 막 똑딱거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제재를 하면은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이제 이 달러 시스템이 우리가 말 잘못 들으면은 진짜 완전 이란처럼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거 뭐 달러에만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올인해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이란처럼 우리가 진짜 목줄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경고가 다들 여러 나라들이 다 이걸 지켜보고 있겠죠. 그러면은 뭐다? 결국에는 대체 이런 거래 방안을 아마도 더 마련하려고 한다. 연결망을 마련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이 끊으려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 연결망이다. 그래서 이란의 석유 판매를 끊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 중개업체와 은행 이 거래를 페이퍼 컴퍼니나 이런 거를 중개를 끊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화 확보, 그러니까 석유 대금이 이제 달러 위안 등 외화로 이제 이란 측 계좌에 도달하는 걸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 정부와 이란 혁명 수비대 자금으로 이게 쓰이는 거를 또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단계를 막으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막기가 쉬울지는 뭐 의문이고요. 그래서 2차 제재는 왜 실제로 제재하지 않아도 작동하는가? 미국의 이 무기는 군사력이 아니라 달러 네트워크 효과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힘을 이렇게 계속 사용할수록 부작용이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는 부작용으로 달러가 이제 사람들이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럼 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의 거래를 끊는다. 이렇게 보시면 이란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한다. 제재 대상국 하나를 잃는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달러 시스템 접근은 포기한다. 그래서 금융 결제, 은행 간의 결제 이런 달러 시스템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달러로 결국에는 이란이랑 거래하지 말라, 이렇게 기업들에게 엄포를 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점점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역효과로 달러에 대한 지금 역효과가 계속 저는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왜 중국한테 피해인가? 중국은 아시다시피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뒤에서 이란 원유를 가장 많이 사주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란산 이 원유 수입량 나와 있잖아요. 지금 뭐 82만 3천 배럴을 7월 달에 했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는 53만 4천 배럴로 감소했지만 구매를 멈추지 않고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형 국유 정유사가 아니죠. 이게 또 미국의 또 눈치를 보고 미국이 또 뭐라 할 수 있으니까 소규모 독립 정유사 있잖아요. 지방 정유사와 지방 은행이 껴서 이게 거래를 한다고, 제가 4개월 전에 이거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세요. 제가 링크로 남겨드릴 수 있으면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 한 번씩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이런 걸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홍콩 페이퍼 컴퍼니와 유조선을 아무리 제재해도 중국으로 들어가는 최종 대금 흐름이 유지되면 이란의 가장 중요한 현금 창구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행 제재까지 한 걸음 남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여차하면은 지금 이란 석유의 90%를 구매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다, 제재를 배제하지 않았다, 다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둘이 한번 붙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같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 이제 지금 중국이 미국을 방문하잖아요.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 또 이제 뭔가 큰 게 또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싸움을 거는데 한번 이것도 진짜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논리는 이렇게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란을 압박을 하고요. 그다음에 석유 수출을 차단해야 한다. 그다음에 그런데 최대 구매자가 중국이다. 그러면은 중국 정유회사를 압박해야 한다. 그러면은 정유회사의 달러 결제망도 막아야 한다. 결국 중국 금융기관까지 건드리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융 전쟁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논리로 흘러가고 있고요. 베센트는 중국을 면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 하지도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과연 진짜 중국을 제재 범위에 이렇게 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에 이제 중국의 대형 국유은행이나 이런 데에도 제재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참 재밌다. 과연 진짜 할 수 있어? 진짜 한번 때려봐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진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미국이 제재한다고 해도 중국에서는 할 테면 해라. 우리는 어차피 거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에도 점점 더 재밌어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이제 중국의 이 ICBC 있잖아요. 대형 은행을 달러망에서 차단을 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보면은 중국의 이 대형 은행을 한번 봐야겠죠. 자, 7.65조 달러의 이런 총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ICBC 중국의 공상은행 총 자산이 세계 1위고 세계 1위에서 4위까지 ICBC 그다음에 농업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달러 디커플링 이 중에 하나라도 차단이 되면은 지금 이제는 달러가 이제 디커플링 될 것이다. 여기 나와 있죠. ICBC를 달러망에서 차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중국계 기업의 달러 결제, 그다음에 미국 기업의 중국 영업, 무역 금융, 외환 시장, 국제은행 간의 거리가 이게 다 이제는 차단돼 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이 경제 위기가 올 것인가? 이거는 이렇게까지는 아마도 미국이 진짜 전쟁하지 않는 이상 이 정도까지는 끌고 가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 미국 주식시장도 박살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저는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수순은 단계적 제재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홍콩이나 중국 페이퍼 컴퍼니 선박 브로커에 대한 이런 제재가 먼저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 원유를 직접 취급하는 중국 독립계 정유사에 대해서 아마 제재가 갈 수 있고 거래를 중개하는 작은 지방은행 아까 쿤눈은행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금융기관 이거에 대해서 아마 제재가 갈 거고요. 네, 중국의 대형은행에는 최후의 통첩이 갈 겁니다. 경고 정도로 가고 그래도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만 대형 국유은행 제재도 검토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마도 가지 못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위험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 한꺼번에 다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면은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폭파시키고 싶겠는가? 이게 결국에는 한 번에 다 쓰는 무기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올리는 이런 도구라고 하는데 결국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달러 무기화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달러가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달러를 이렇게 무기화로 쓰면은 지금 2021년 때 러우 전쟁 일어나고 달러를 무기화하니까 금값이 튀었죠.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금값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참 궁금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 지금 국채 금리도 또 낮추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뭐 TGA 장고까지 이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위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믿기지가 않는다.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국채 금리를 내려서 막고는 있겠지만 금의 상승을 과연 다 막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제재를 한다고 하면 중국은 어떤 대응을 할까? 중국이 갖고 있는 거는 미 국채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영국 다음으로 미국채를 갖고 있는데 6,334억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축소했지만 만약에 제재가 벌어진다고 하면 이거를 던질 수가 있겠죠. 근데 던진다고 하면 한 번에 이렇게 던지기도 중국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걸 던지면은 이제 국채 가격이 급락하기 때문에 중국조차도 자기가 이제 손실을 확정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서서히 줄일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에 위안화 강세에도 압력을 받을 겁니다. 그럼 위안화가 강세로 간다고 하면 수출이 또 안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그 돈으로 이제는 재투자처가 부재합니다. 이 막대한 돈으로 갑자기 이 유동성을 흡수할 이런 투자처가
바로 구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중국은 서서히 미 국채를 줄이면서 금을 모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서히 갈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큰 이런 파장이 불러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서서히 아마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금융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 중국이 쓸 카드는 6가지가 아마 높은 확률로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채 보유량을 당연히 축소하겠죠. 서서히 축소하고, 그다음에 비달러 외환 자산을 확대하겠죠. 금을 많이 확대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안화 무역 결제를 확대하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는 원자재 전쟁까지도, 아마 히토리 전쟁 있죠. 핵심 광물 수출을 규제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할 것이고요. 자국 기업도 단속을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고요. 만약 미국이 이제 제재를 반복할수록 커지는 건 뭐냐, 1.22조 위안의 이런 CIPS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하루 처리액이 1.2조 위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약 1785억 달러, 이렇게 엄청나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약 42,000건으로 이 하루 거래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CIPS, 지금 뭐 국제 결제,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이거든요. 이거가 이제는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겠죠. 그래서 아마 이 거래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점점 더 이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이 병렬 금융망이 생기면서 점점 더 이제 달러의 가치가 희석이 되겠죠. 이러면은 이제는 달러의 이런 달러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달러의 가치는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과연 이런 전쟁을 건다고 하면 아마 미국도 힘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금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 달러 금융 시스템을 무기화하면 할수록 금은 이제는 지정학적 중립성이 있기 때문에 더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지금 보면 5개 표적 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란의 금괴 정제업체, 그다음에 거래자, 금융기관, 이게 아마도 금으로 이렇게 이란이 자기 화폐에도 아마 엄청나게 폭락을 해서 금으로 이걸 거래를 하고 싶어 해요. 달러로 거래가 안 되니까. 그래서 금을 대안적으로 아마 거래를 할 텐데, 근데 그 금도 막으려고 이렇게 미국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육지로 거래하는 거는 과연 미국이 다 막을 수가 있을까? 그거는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이 이제 긍정적인 이유는 전쟁이 아닙니다. 금은요, 이제 달러 무기화를 하면서, 달러 금융 시스템 무기화하면서 보유액이 동결되고 위험 인식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 국채의 달러만 보유하기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예전엔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리스크가 생기면서 중앙은행은 이제 자산을 다변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말고도 금을 모아야겠다, 이런 게 이런 지금 요구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다음에 이제는 상대방 부채가 아닌 준비 자산, 이 금이죠. 금을 모아야겠다. 그래서 금이 앞으로도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금은 미국이 제재한다고 해서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은 수시로 거래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 금 보유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국채는 줄어들고 있는데 금의 이런 보유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고 수준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IPS와 금은 같은 편이지만 역할은 또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CIPS나 위안화 결제는 대체 결제망이고요. 제재를 받아도 최소한의 국제 결제를 유지가 되고요. 다만 이 중국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책, 자본 통제 리스크도 이제 함께 떠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은요, 이 중립 준비 자산이라서 누구의 부채도 아니고, 미중 갈등 이게 심해질수록 중립성에 이제 프리미엄이 붙는다. 그리고 특정 국가에 허가 없이 보유 이전이 가능하고, 다만 결제 수단으로서의 편의성은 좀 낮다. 하지만 제재가 안 당하니까 달러보다는 훨씬 저는 금이 낫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아킬레스건은 뭐냐? 미국이 이게 가장 그렇게 강하게 가려고 하지만 계속 강하게는 못 가는 이유가, 미국은 지금 보면 채권 금리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재무부에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일반 계좌 있잖아요. TGA를 활용을 해서 최근 발표한 정부 채권 매입 확대 계획을 자금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2명의 고위 재무부 관계자가 밝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TGA를 활용하면 재무부는 장기 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재정적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재무부는 지난주 만기 오프 더 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TGA 잔고까지도 베센트가 쓰려고 하는구나. 왜 쓰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TGA 잔고가 9,500억 달러예요. 그래서 장기 채권 매입이 40억 달러로 2배 증가하는데요. 그래서 유동성과 이
장기 수익률 완화라고 이게 목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엔 그만큼 아마 지금 미국의 40조 달러 이상의 부채와 그다음에 높은 채권 수익률이 점점 더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금과 은이 뜰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지금 빚이 늘어나고 계속 이걸 돌려막기 하려고 지금 TJ 잔고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진짜 10년물이나 30년물 국채 금리가 문제가 많구나. 이거 진짜 계속 놔두다가는 뭔가 문제가 터지겠구나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관리라는 게 며칠이나 갈까? 하루 이틀 가면 또 다시 풀리고 하루 이틀 가면 다시 또 풀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제 이 관리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미국이 완충 장치로 생각했었던 이 비축유잖아요. 지금 보면은 비축유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1982년 이후 지금 비축유가 가장 이런 최저치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감소분은 370만 배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장기 고유가가 진행되면서 트럼프의 이제 지지율도 내려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가 이제 재점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되고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석유 제재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해서 미국조차도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면서 추적을 해서 관찰을 해야 되냐?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여기 나와 있죠. 미국이 처한 딜레마를 한 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란 압박을 성공시키려면 중국의 이란 석유 수입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중국을 막으려면 제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 대형은행을 제재하면은 오히려 이제 미중 금융 무역 갈등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중국이 보복하면 이 히토리나 공급망이나 이런 데를 보복하면 또 동시에 이제 미국도 점점 더 이 부담이 커지는 거거든요. 전략 비축유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높은 장기 금리 그다음에 막대한 재정 적자, 대규모 국채 발행 때문에 아마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과연 진짜 이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란을 진짜 굴복시키려면 중국의 돈줄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의 이 돈줄을 진짜로 건드리는 순간 이란 제재가 이제 미중 금융 전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걸 과연 진짜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 미중 금융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는 중국은 아예 이제 위안화 거래를 더 빨리 늘리려고 할 겁니다. CIPS 거래나 위안화 결제 이거 망을 더 많이 확보하고요. 거기에 이제 금까지도 더 많이 사지 않을까. 그래서 금도 아마 또 더 중요해지는 지금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는 지금 보면 이런 국제 정세나 이런 게 좀 많이 어두워요. 어두우면서 주식 투자할 때에도 이게 조금 미래가 좀 잘 안 보일 것 같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간다고 하면 금의 비중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아예 없는 사람들은 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주식도 요즘은 진짜 좀 너무 막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성장률만 너무 쫓는 이런 기술주에서 점점 이제 가치주나 경기 방어주로 이제 좀 많이 바꿔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세상이 점점 혼돈의 도가니로 가고 있고 주식이 지금 많이 고평가된 게 맞잖아요. 그 전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좀 수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존 버나드 유튜브 오시면은 포트폴리오도 여러분들 한 번씩 점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거 유튜브 많이 봐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고요. 미국이 과연 이 중국을 향해서 제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 이런 사건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마 하지 못할 것 같다. 제 그냥 조그만 예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좋아요랑 그다음 하이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